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혈관 촬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스테미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 67세 환자시고요. 제너럴 위크리스 브라디카디아를 통해서 주소로 이제 ER로 입원을 하셨고요. 알고 있었던 기저질환은 없었고 ECG상 2-3 AVF에 ST 엘리베이션 소견이 있었습니다. 실시한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이제 미드 서클 이제 토탈 오클루스 좀 보였었고요. RCN이 이때까지만 해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리진이 좀 아노말러스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서클을 PCI를 하고 결정을 했고요. 벌룬 진행을 했었고 벌룬 열고 나서 DES 2.75 28 이용해서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진행을 했습니다. TIMI3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스텐트 안에 스롬보시스가 좀 남아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찍고 봤더니 ICA는 선천적으로 좀 없었고 서클에서 ICA까지 커버하고 있는 굉장히 레어한 베리언트를 가진 환자였습니다. 이틀 후에 이제 팔로업 시리즈를 진행을 했고요. 서클에 있었던 스롬보시스는 이제 없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스텐트 페인턴시도 괜찮게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 이제 2년 후에 다시 한번 거의 비슷한 주소로 이제 ER로 입원을 했고요. 이 케이지 역시 2-3 AVF ST 엘리베이션 소견 이전과 같은 브라디카디아 소견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엔지오그래피 다시 실시를 했고 이전에 스텐트 임플란테이션 했던 곳에 다시 토탈 오클루전 소견을 보였었고요. 이전과 같이 다시 벌룬을 진행을 했습니다. 벌룬을 좀 열고 봤더니 스텐트 안에 이제 헤비 스롬보시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OCT를 가지고 이미징으로 이밸리에이션 하기로 했고요. OCT 봤더니 이제 그 엔조에서 봤던 것 같이 이제 스텐트 안에 라지 어마운트의 스롬보시스가 있었고 디스탈 레퍼런스 다이메타는 3.5 정도, 프록시말 레퍼런스 다이메타는 4.1 정도. 근데 들어간 이제 스텐트 다이메타가 2.75인 걸 생각하면 기존에 있던 스텐트가 말오퍼션 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스롬보스를 다시 아이스프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시스멧 하고 이제 벌루닝으로 이제 플로우를 좀 열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레퍼런스에 맞게 DES 3.5에 33을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했고요. 봤더니 이제 스텐 뒤쪽이 조금 약간 언더 익스펜전 된 경향이 있어가지고 레퍼런스 다이메타에 맞게 NC 벌룬 4.0에 15를 가지고 어디셔널 벌룬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셔널 벌룬을 진행을 했고 퍼스트 엔지오그래피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시 한번 OCT를 이밸리에이션 했습니다. OCT상에서는 언더 익스펜전 된 거 없고 이전과 같은 스루모스도 좀 많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프록시말 쪽에 조금 언더 익스펜전 된 경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어디셔널 벌룬을 좀 세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진행한 엔지오그래피 상에서는 언더 익스펜션 양상 없었습니다. 사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스테미 때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활용을 했다면 두 번째 스테미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남는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징 가이던스의 PCI 이로움은 여러 페이퍼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스테미 환자에서 이미징 쓰는 것이 좀 꺼려질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일단 헤모다이나미컬리 이제 언스테이블하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어큐트 세팅에 어전트 프로시저를 하다 보니 이제 프로시저 타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 좀 꺼려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징 가이드를 하면서 생기는 컴플리케이션 등이 조금 꺼려지는 것이고 아무래도 코스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테미 환자에서 이미징을 보는 것을 좀 꺼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앞서 이제 이미지 가이드 PCI처럼 우리가 그 이점을 그냥 스테미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 아이브스 가이디드 PCI와 엔지오 가이디드 PCI를 나눠서 본 크레도 교토 AMI 레지스트리고요. 여기서 이제 얼리 스텐 스롬보시스나 레이트 스텐 스롬보시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췄는데 베리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봤더니 TVR, 스텐 스롬보시스, 올쿠스 데스, MI, 메이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 우리가 아이브스 가이드 PCR 하는 것이 TVR이나 스텐 스롬보시스를 위험성을 낮추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될 거냐 보면 이제 레프트 메인, 컴플렉스 코로나리 아트리 스텐팅, 셀렉티드 옵티마이즈 스텐트, 언프로텍트 레프트 메인, 스캐드 같은 것만 포함되어 있고
뭐 앞에서 봤던 스테미 환자에는 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굳이 스테미 환자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쓰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좀 의문이 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드리고자 이제 넌스템까지 포함한 AMI 레지스트를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AMI 환자에서 인트라바스큘라 울트라사운드 가이드 PCI 양분과 엔지오그래피 가이드 PCI 양분을 나눠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스테미 환자가 한 55% 정도 인놀이 됐고 넌스테미 환자가 한 44% 정도 인놀이 됐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미징을 좀 꺼려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토탈 스텐트의 개수나 토탈 이제 스텐트의 랭스, 민다이메타의 스텐트의 민다이메타는 이제 아이브스 가이드 PCI가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롱텀 클리닉 아웃컴을 이제 4년 동안 봤는데 메이스나 카디오바스큘라 데스, MI, TRL이 조금 아이브스 가이드 군에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카미르 NIH 레지스트리고요. 총 9,000명 정도의 이제 AMI 환자를 대상으로 아이브스 가이드와 엔지오그래피 가이드 PCI를 비교를 해봤고요. 3년 동안의 타겟 리전 페이어를 좀 봤다고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이제 아이브스 가이디드 군이 통계적으로 좀 유의하게 이벤트 레이트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MI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브스를 쓴 군과 이제 엔지오그래피 가이드를 그 군을 이제 그 스터디한 9개의 스터디를 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역시 뭐 올코스 모탈리티나 메이스, 카디악 데스, 타겟 패스,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 아이브스 군에서 조금 더 페이어한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제 주제였던 스테미 환자에서 우리가 이미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좀 해드리면 아직까지는 RCT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는 좀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옵셔베이셔널 스터디에서 보면 AMI 환자에서 이제 이미지 가이드 PCI가 어떤 안정성과 이로움을 조금 획득을 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스테미 환자에서 이미징을 좀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정말 환자가 좀 언스테이블하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미지에 목맬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동현 선생님 항상 강의 들어도 아주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혹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레지스트리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그 스테미 환자에 대해서 이미지 유용성에 대해서 뭐가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아까 저는 강의에서 들었는데 삼성하고 이제 전남대에서 스테미 랜덤 이미지 랜덤을 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좋은 데이터가 저희 나라에서 발표가 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트라이얼 그 조사하신 거에 보면 가장 궁금한 건 스텐트 개수나 그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미지를 보면 이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랭스하고 그다음에 길이하고 굵기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선택하는 기준에서 좀 더 커졌다든지 아니면 내지는 가장 또 많이 쓰게 되는 이제 포스트 발론 정도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섞여서 나온 그런 데이터는 없었을까요? 방금 보여드린 코리아 AMI 데이터가 CMC 데이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그 결과에서 보면 말씀 주신 개수, 크기, 이런 것들이 다이메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나온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들은 아이브스 가이드나 이미지 가이드가 더 크게 길게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MI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스몰 베슬 다이아메타는 그닥 우리가 봤던 벌룬이나 프리벌룬으로 어느 정도 다이아메타를 측정할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큰 이제 라지 다이아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인 벌룬이라든가 그런 걸로는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팔로우 결과에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메타에 관한 확신이 없고 환자를 어느 정도 롱텀 팔로우를 지켜봤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라면 환자가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고 우리가 수용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이미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욱 선생님. 네, 그 스테미의 이미지 보는 거는 그 미노카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주셨던 거는 물론 꽉 막혀 있긴 했지만 AFib 때문에 생긴 엠볼릭 임팍인지 아니면 실제로 플렉이 럽처가 된 건지 뭐 그런 걸 처음에 봤으면 그걸 감별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스테미로 이제 왔는데 뭐 코로나린 괜찮다 뭐 이런 경우에 의심되는 부분에 OCT를 통해서 뭐 거기 뭐 이로전이나 뭐 스카드 이런 게 있는지도 뭐 확인해 보는 용도로 저희는 종종 OC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게 스테미에서 가장 많이 볼 것 같은데요. 사실 엔지오그라피상 이제 뭐 그래도 보면 이게 깔끔하게 말씀하신 대로 AFib 인듀스로 스로보스가 어디서 떨어져 와서 코로나를 넣은 거랑 럽처돼서 이게 지저분해서 사실 한 거랑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저희도 그냥 이게 스로보스 아스피레이션 했더니 너무 혈관이 깨끗하다. 그때 이제 한번 볼만하긴 할 텐데 근데 이게 좀 혈관이 지저분하고 우리가 럽처돼 있다 그러면 사실 꺼내서 보기가 손도 조금 모자라게 뿐더러 그거에 대한 유용성이 있을까라는 좀 생각은 해보긴 하거든요. 이게 선생님 기술적인 얘기만 하면은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서크 디스탈인데 4.0 넣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플락이 럽처가 돼 있거나 뭐 지금은 OCT를 봤지만 처음에 니어를 봤으면 LCBI가 높고 여기에 그 당시 루멘은 2.75였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거기다가 EM을 부고 4.0을 때리겠다. LAD 미드인데 플락 럽처가 돼가지고 스롬보스가 엄청 이 LCBI가 높아. 근데 거기다가 EM을 보고 4.0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 플로우가 안 가는데 지금 베슬은 콜랩스에 있어서 2.5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위에를 봤으면 3.5, 3.0이 될 것 같을 때 그 병원마다 스트리트 좀 다르거든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 팔로우까지 보셨으니까 병원에서는 그러면은 그걸 4.0으로 처음부터 아이브스 보고 4.0을 거기다 다 넣으세요? 아니면은 루멘의 2.75에 맞춰서 넣는 게 저희는 좀 세게 부는 것 같습니다. EM처럼 네. 저희도 사실은 만약에 지금 강준호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 뭐 만약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 병원은 만약에 스텐트 후에 플로우가 좀 개선되면 다시 이미지를 또 확인해서 조금 더 저 디스탈 플로우가 개선된 다음에 베슬 사이즈 다시 한번 컨펌해보고 최소한 프록시말의 언더 익스펜전이나 마르 포지션은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스롬보제닉한 시츄에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컴플리케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고 환자의 아웃컴에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미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해 보면 스테미에서 이미지가 유용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분 스테미 환자의 언스테이블 상황이더라도 최적의 어떤 스텐팅을 하거나 환자한테 그런 또 다른 스텐트 때문에 만드는 또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좀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임대원 선생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